국민참여재판을 본인이 신청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를 물어봤는데 한 말도 안 해. 국민의 97.9%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국민의 한 2.1%가 의사라는 거죠. 자, 다음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우리 애프터 서비스 같은 개념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수술 중 상습 성희롱 혐의했던 전직 인턴 의사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예전에 그 김혜주 기자인가? 김혜주 기자 나와서 했었는데 미친 분이죠. 이 인턴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인턴을 하면서 얘가 아산병원이었나요? 아산병원 네. 되게 오래전인데 지금 이제 집판하고 있구나. 20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산병원에서 수련받던 인턴 의사가 평소에도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간호사분들한테 막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사에 많이 안 나왔지만은 뭐 남자는 뭐 덩치가 크면 뭐 성기도 큰데 여성도 그러냐? 뭐 이런 거를 간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냐니까 뭐 간호사라서 물어본 거지 여자라서 그렇게 희롱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네가 논문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발언을 되게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개복 수술 여성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렇게 열고 하는 수술이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오픈이 끝난 후에 그 이후에 교수님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쉬라고 하니까 저는 자궁을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쫓아나와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고 여성 성기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 중에 갑자기 자궁을 먹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사람 중에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딨냐 임마 그건 식인종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잠시 뒤에 이전에 어느 지역에선 여중생이 초등학생 먹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실화입니다.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 출연해서. 그리고 수술 준비 끝나고 교수님 기다리는 중에 환자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여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유사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듣기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거의 토할 것 같은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는 정직 3개월밖에 맞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복귀했어요. 어디로 어느 과로 갔어요? 빨리 계속 거기로 복귀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KBS에 물어보니까 병원 측은 A씨의 복귀에 대해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수련 기간 1년 동안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계속 이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KBS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 데일리기에서도 이거를 다 다룬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때 무슨 댓글 달렸냐면 데일리기 유튜브에 데이빗 가렌님이 신기해서 만져? 난 네가 신기해서 좀 조업해도 되냐? 신기해서 변명이야. 넌 좀 맞자. 신기해서 맞아야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민트랑님이 야 빨간 줄 그이면 공무원 못하잖아. 의사도 이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도 논란이 많이 나니까 병원 측이 지난해 4월에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수련 취소한 거지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도 있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게 수련 취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 수련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대요. 본인이 수련을 계속 받고 싶으면 의사 면허는 그대로 있으니까.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측이 결정 내렸는데 송파경찰서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5월에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씨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가요 재판부에 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었다고 했대요. 뭘 계속 정말? 얼마나 더 크게 혼날라고? 오,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정말? 그 다음에 산타마미님이 야 자신 있나 보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거 보니까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공판이 딱 열렸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같이 안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변호인도 없이 혼자 나온 거예요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물어봤어. 그러면 이 씨는 오늘 재판에 앞서서 국민참여재판을 본인이 신청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판사가 그러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를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판사가 그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원합니까?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안 해. 뭐야? 그래서 공판 기일이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공소장 송달 문제로 연기되는데 뭐냐면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 기일로부터 5일 전까지 피고인 측의 공소장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갔어. 왜? 피고인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대요. 뭔 소리야? 그래서 공소장 전달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장 전달이 안 됐어. 아니 검찰이 이 사람 주소도 몰라요? 주소가 불명확하대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열리기로 했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 사이트에 EYS님이 안 변호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나오라고 얘기해줬구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 이러는 건지 이게 무슨 고도의 무슨 생략인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KBS에서 이거 보도하고 언론에서 난리치지 않았으면은 이런 사람이 의사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친다. 약간 한니발 같은 느낌이 난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의사 면허가 정말 철통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수련이 계속 할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으면 언론에서. 자, 이런 내용 있어요. 다음 댓글 좀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EH님이 저작자 의사면허 취소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 새로운 피해자를 저자에게 제공하는 꼴이다. 결국 저 변태스러운 성향은 진보할 거고 더 큰 범죄를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술실 CCTV 달아야 된다. 왜냐면 거기 CCTV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다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피해자나 사람들이 더 빨리 더 제대로 알 수 있었겠죠. 제대로 더 고소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네, 네이버의 라인 땡땡땡땡님이 CCTV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죠? 네, 그 다음 3일 BI 땡땡땡땡님이 저러려고 CCTV 반대하면서 협회에선 뭐시라? 뭐 집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니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국회도 눈치만 보지 말고 빨리 CCTV 의무화해라.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오기훈 기자 읽으시죠. 엠팍에서 몹독님이 리스크 감소하고 조금 더 환자 도와줄 수 있는 시도는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딱 가이드라인 적힌 정도만 하게 될 거고 환자한테는 그냥 병이 심해서 수술 못한다고 하고 치울 듯.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CCTV가 있으면은 더 과감한 진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큰 논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쪽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술하면서 이런 뭐 범죄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는 뭐 되게 극히 뭐 1, 2%도 안 된다. 0. 몇 %에 불과하다. 그거보다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CCTV를 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범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CCTV를 달면 의사가 그 수술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결단에 대한 제약 조건 때문에 자유롭게 충분히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성 관련 범죄 이런 게 너무 적다. 발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부풀려져서 나간 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1%면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라 뭐 0. 몇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CCTV 거기서 범죄가 적발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엄청 작겠죠. CCTV가 있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많아서 있는 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잡으려고 CCTV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당했을 때는 그 CCTV 내가
거기 있었던 거기가 100%야. 당사자한테 100%라고.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CCTV의 존재, CCTV 회사들이 고소해야 돼. CCTV의 무용론이잖아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은 실제로 잘 다니는 차에 비하면 정말 0.몇 %에 불과하다. 그러니 CCTV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CCTV가 없어도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진작에 이거를 하든지 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거를 본인들이 하든지 뭐 대리수술이나 아니면 들어가서도 그런 거를 계속 제지를 하든지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을 하면은 근데 안 했으니까 이게 결국 터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해놓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CCTV를 단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작 했어야죠. 저는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진짜 국회에서 빨리 처리 안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덕후 익명님이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설문조사했는데 국민의 97.9%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국민의 한 2.1%가 의사라는 거죠. 아닌가? 그거보다 적겠죠? 의사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돼버리면은 100%예요. 그게 내 인생이 전부야. 덕후 댓글 정혁 씨 읽으십시오. 네, 덕후의 익명으로요. 솔직히 오죽하면 그럴까 싶음. 그동안 이 의사들이 많이 해먹었지 솔까. 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지되고 진짜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러겠나 싶음. 자,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통계가 있어요. 의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심지어 611명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검거된 사람 611명. 강간 강제추행이 88%, 500명이 넘는데 타인의 실체에 대한 불법 촬영도 9.3%.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근데 면허 정지된 사람은 74명인 거야. 74명밖에 안 돼. 대박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성범죄 때문에 면허 정지된 사람은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어디 그러냐. 살인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하냐. 아니지 않냐. 그 두 개는 별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러네. 이거 너무 이중 그 처벌이다. 내가 저지른 범죄로만 처벌을 받아야지 여기다 의사면허까지 포기하게 하는 거는 이건 이중 처벌이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 그 산부인과 의료사고 취재를 했었는데 결국 보도를 못했어요. 그 큰 병원이 아니고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서도 출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산모가 이제 멀쩡한 산모가 아이 낳으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셨던 사고여서 이제 가족이 뭐 다양한 자료를 다 이제 같이 첨부해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취합해 보면 밤에 응급 상황에 의사가 안 온 거고 되게 그 담당 의사가 아니어서 왔는데 뒤늦게 왔는데 대처를 잘 못한 거야. 그게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 딱 하나 그 수술실에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공백 때문에 보도를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전문 지식을 통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의사나 우리 자문을 받아도 정황상 명백해 보이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의사가 명백하게 그 자기의 어떤 과실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그 참 CCTV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모가 진짜 태아하고 같이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그거는 딱 전문 지식을 쥐고 있는 의사의 권위에 이게 굉장히 그 환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된다니까. 이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의사밖에 물론 의료 기록이 다 있긴 하지만 의료 기록도 뭐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렇죠. 측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문제 제기가 10년 전부터 이게 있었는데 계속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죠.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열 때마다. 정 작가님 다음 댓글 보십시오. 네이버 댓글. 네, 네이버에 최땡땡땡땡님이 간단하다. 일단 설치해놓고 환자가 원하면 감시 카메라 가동시키고 환자가 원치 않으면 가동 안 하면 된다. 이런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인권 보호되고 또 수술 의사가 감시 카메라 밑에서 수술하면 위축된다 해서 못한다 하면 그 의사는 죄송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수술 못하게 하면 된다. 카메라 있다고 위축되고 카메라 없다고 위축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수긍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카메라 없으면 제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건 핑계인 것 같아. 그냥 그 기득권, 그 권리, 우리가 잘못했을 때 추궁받지 않을 그 힘, 그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그 힘, 그 깜깜한 곳에서, 그 이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추궁받지 않을 그 권리를 놓치기 싫어서 억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게 의사들이 우려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은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오면 의사들은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그렇지.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걸 원해요. 그쵸. 뭐든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거기서 행해지는 어떤 그 처치들이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처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치. 그러면 사람을 살렸으면 그건 굉장히 능력이 되는 거고 그 의사의 능력이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살리지 못했으면 이제 무리한 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CCTV의 역할은 이 사람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데에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에 쓰이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그 사람이 좀 뭐 죽고 사는 그 과에 있는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뭔가 위축된 처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해볼 수는 있을 또 이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의료사고 났다. 본의 아니게 났으면 이거를 이제 유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 트집을 잡아서 나에게 해명하라고. 어마어마한 노이즈가 생기는 거지.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난 정말 올바른 의사고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이게 유족들에게 가면은 요즘엔 또 유족분들이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그거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와 내가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거를 이 영상을 언론사에 보내고 자기가 아는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다 얼마나 이걸 가지고 꼼꼼하게 유족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가족이 죽은 영상인데 그거를 정말 프레임마다 쪼개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이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 응대하다가 다른 환자 치료할 시간을 뺏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생각해 보면 또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또 지금 생각하니까 또 들긴 드네. 근데 이제 당연히 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검사랑 의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권능과 권한을 부여한 좀 비정상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굉장히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그거의 전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 검사가 정의로운 존재라는. 그렇죠. 검사가 정의롭다는 전제만 성립이 된다면 사실 그런 권한을 부여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범죄를 제압할 수 있겠죠. 판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되었고 검사나 의사나 어떤 엘리트도 다 불완전한 인간이고 환상이었지. 굉장한 많은 사례들이 쌓여 있고 지금 얘기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조심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나는 선의를 갖고 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시대는 끝났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야. 맞아요.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자는 더 그렇죠. 기자는 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좀 이해할 만한 사안이 우려가 되더라도 크게 보면은 그거는 그 이제 그 직업에 감당해야 될 몫이 이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수술 CCTV는 약간 이제 상식의 영역이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편에 한번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되게 어마어마한 노이즈 같은 것을 감당을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병원도 어마어마하게 일이 늘어나겠지.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예전이랑 다른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 과정을 다 공개해야 되고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위축돼서 내 일을 잘 못한다? 그럼 본인 능력인 거죠. 뭐 어떻게? 가혹하지만 그렇게 가혹하지만 됐죠. 네. 근데 그런 뭔가 잣대가 신뢰를 더 쌓고 환자와의 신뢰를 신뢰를 쌓고 쌓고. 근데 그게 그런 잣대가 이제는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기자에게 혹은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원하는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본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억울하고 뭐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제 재판 받는다는데 이런 분이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분도 이제 계속 뭐 수련이 과정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또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삼성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기사가 진짜 안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테넷식 구성 앞이 뒤고 뒤가 앞인 시간대가 약간 거꾸로 이게 되는 저 2부 안 나오나요? 그렇죠. 정유럽 기자는 지금 있지만 2부에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블루팀 같은 거죠. 네. 레드팀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정유럽 기자는 안 온 거예요. 이제 안 와. 오기 전인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삼성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가 그냥 밥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과정의 퍼즐 중에 하나였다는 장대한 설명을 1시간 넘게 한 내용입니다. 성민수 기자 모시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